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같이 만든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네. 정확한 시점을 얘기를 한 건데 6월달. 근데 저는 6월달에 할 가능성이 꽤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머스크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모신 분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책의 저자시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테슬라 주주들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거의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뭐 오늘은 좀 반등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여러 날 빠지고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 주식은 대단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볼 때는 거의 50대 50입니다. 상승한 날이 50%면 하락한 날이 50%이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IPO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하락한 날이 한 48%까지 가고 있거든요. 사실 50대 50이죠. 그러니까 하락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최근의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약 48%, 약 50% 가까이 1월달 매출이 빠진 거죠.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60%가 넘었고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를 보았을 때는 사실 중국도 좀 매출이 빠졌거든요. 모델 Y 주니퍼의 출시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2월 달 정도에서나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예측은 역시나 맞지 않고 해서 1월 달에 바로 출시가 됐죠. 출시가 되면서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 5만 대 이상의 예약을 등록을 했는데요. 모델 Y가 중국에서 11월 같은 경우는 6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하루에 5만 대가 예약이 됐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배송은 3월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3월 1일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잘 모르겠고 3월 중에 배송이에요. 여러분 테슬라의 매출은 예약 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이 마찬가지죠. 배송할 때 고객에게 인도될 때 매출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예약을 잡고 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델 Y 구형 모델은 아무도 주문 안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새로운 거 바로 나오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소문으로만 있었고 뭐 그런 곧 출시할 거라는 건 맞긴 맞아 하지만 언제 출시할지는 얘기 안 해주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공개적인 웹사이트에서 중국부터 시작을 했죠.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렇게 동시에 한 일주일 사이에 예약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웬만해서는 공식적으로 예약 사이트까지 열었는데 구형 모델 아니면 그래도 1월, 2월 너무 급하니까 이번에 테슬라 Y 꼭 사고 말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 3으로 지금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 모델 Y에 대한 매출은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졌고 여기에 주가가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쳤냐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즉 예약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로 배송은 3월부터라는 데서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너무 개입하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졌을 이유도 있을 거다. 그중에 저는 일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만 지금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테슬라 차량을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건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요. 영국 노동당 지금 집권 여당인 노동당을 비판한다든지 독일이 지금 선거가 곧 있는데 여기에서 극우 정당인 AFD를 갖다가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탈리아 총리는 또 극우 정당 출신인데 이탈리아 총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의 정치에 대한 사실 직접적 개입이죠. 영향력도 되게 막대한데 이러다 보니 거부 반응이 발생했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는 이유들이 뉴스에서 분석의 근거로 제시되니 이거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테슬라 1분기 실적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들 속에서 사실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마지막에 또 떨어졌던 것은 비아디가 요즘 딥시크 충격에 의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딥시크 받아가지고 자율주행 할 건데 우리는
무료로 다 제공할 거야. 네, 심지어는 시거리라는 모델은 사실은 $10,000도 안 하는 차량인데 여기에도 무료로 제공할 거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한 번에 $4,500를 받던 매달 $99든 $90든 이렇게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FSD. 네, FSD 무료로 받겠다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의 충격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기업 대표가 자기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나오는 언론 뉴스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숙식을 뭐 몇 개월은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또 있지만 트위터를 인수하고 익스닷컴으로 전환할 때도 2달간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침낭 가지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로봇도 아니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스페이스 X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저도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거 중간중간을 빠르게 점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본 방향은 이미 2024년에 완성이 로드맵은 저는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점검하면서 갈 거고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게 될 거고 또 중간에 있는 임원진들 같은 경우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영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테슬라가 1분기 때 또는 2분기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FSD의 비감독 버전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주주들에게 주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모델 3과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장에서 성공을 하면 근데 원래 한국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자동차 회사도 그렇거든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수율이라는 게 있죠. 양산하기 그렇죠.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최고의 수율을 발휘하면서 생산되겠구나라고 하면 이 생산 라인에 썼던 방식을 그대로 다른 곳에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상하이 공장에서 먼저 모델 3가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를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오스틴이나 캘리포니아의 프리먼트 공장으로 이전하는데 이번 모델 Y는 모든 4개 공장에서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시에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다 준비가 끝나면 동시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중간에 그냥 다 쉬는 거죠. 그렇지. 다른 모델들은. 네. 그래서 모델 Y에 관련돼서 다른 공장에서는 이제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 동시에 모델 Y의 생산 공정을 실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일부분에서는 생산 공정에 대한 자신감, 왜냐하면 양산 과정이라는 건 프로덕션 라인 하나를 갖다가 카피해서 우리에게는 붙여쓰기를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모든 라인을 다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생산에 대한 자신감도 표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구형 모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형 모델에 대한 예약으로 모든 국가에서 모든 시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의도된 매출 저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은 어쩌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들이 워낙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펀더멘탈이 변화되면서 즉 AI나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AI와 로보틱스 기업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치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치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와 투자자의 투자 심리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펀더멘탈이 AI와 로보틱스로 갖춰지기 시작한다면 조그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낙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매수 기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팔란티어 같은 경우일 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흔들림이 많을 때 투자자의 투자 가치와 투자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시기를 투자를 하는 지점을 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하여튼 뉴스 메이커 같아요. 원래 그랬었던 사람이긴 한데 이번에는 또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와서 이건 또 갑자기 뜬금없이 뭔 얘기냐. 네. 오히려 또
그쪽 오픈 AI 쪽에서도 샘 알트만에서도 샘 알트만도 아니 내가 X를 인수할게. 네. 뭐 서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가격은 딱 10분의 1로 사실은 감정 싸움인데요. 원래 둘이는 대단히 뜻을 같이 합쳤던 사람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같이 만든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목표는 뭐였냐? 우리가 이것을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AG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 특정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AI 시대가 아니라 인류 보편에게 기여하는 AGI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비영리 재단으로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큰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과학자들 모으죠. 네. 일리아 슈츠케버라든지 대단히 뛰어난 AI 학자들이 그래 나는 돈 버는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인류에 기여하고 그런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뛰어난 과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경영은 이제 샘 알트만이 맡았는데 샘 알트만이 볼 때는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부금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기부금 갖고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 아무래도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당신도 돈 많이 주고 있지만 당신이 주는 돈 곱하기 10배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는 그럼 테슬라로 들어와라. 나는 그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싫다. 우리는 독립으로 가겠다. 네, 비용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는 그만둘래. 너네가 영리로 가겠다라면 원래 창업 취지하고 다른 거니까 나는 그만둘래 하고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그만두게 되죠. 네. 그렇게 되고 나서 2022년 11월에 오픈 AI에서 챗 GPT 3.5를 만들게 내면서 공개하면서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기 시작하죠. 영리 조직으로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된다. 그래 영리 조직을 할 거면 처음부터 영리하든지 왜 비영리로 한다가 영리하고 이렇게 속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그 이어서 2023년에 X.AI를 만들어서 AI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많은 돈들을 지금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네. 창립 취지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아직도 그 창립 취지문은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들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단히 둘이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샘 알트만도 사실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조금은 쫄았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영향력으로 치면 왼팔 오른팔을 다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스타게이트 발표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돈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한번 또 그랬죠.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딥시크가 줬던 충격이 뭐냐면 미국의 와이어드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았냐? 우리는 인류에게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월급은 많이 주지만 딥시크가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진심으로 사겠습니까? 그쪽에서 안 팔죠.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no thank you 하면서 차라리 너가 제안한 금액의 정확하게 10분의 1 가격으로 내가 익스닷컴 살게. 뭐 이런 식의 이 말싸움들이 감정 싸움이 오가고 가는데요. 요 긴장 관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정치적 발언, 네, 해프닝. 이런 정도로 봐야지. 네, 맞습니다. 정말 트위터 인수했듯이 네.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걸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충분히 X.AI에 2024년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도 젠스랑이 칭찬할 정도였잖아요. X.AI가 10만 개의 NVIDIA GPU를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설치하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던 건 이건 역사에도 없었던 대단히 빠른 시간에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그록이라고 하는 생성 AI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정도 오픈 AI하고 격차는 보여주고 있지만 꽤 쫓아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간이 지나면 격차는 많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혹시 테슬라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외에 어떤 다른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할 생각은 없을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그렇진 해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24년 7월에 테슬라는 이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예를 들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아디가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비아디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도조 슈퍼컴퓨터를 2023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해서 2024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이것을 완공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발표한 건 뭐냐면 이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확장하겠다. 이러면서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지금은 대단히 이 연산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확장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대단히 뛰어난 AI 학자들이나 개발자들을 엔지니어들을 영입을 한 상태고요. 테슬라에도 그리고 X.AI에도 많은 두 차례 벌써 투자를 받았죠. 투자를 받아서 여기에도 슈퍼컴퓨터를 만들었고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고급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번 불평을 한 적은 있죠. 자꾸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라간다. AI 관련된 네. 종사자들. 네, 왜냐하면 X.AI도 처음부터 대학 딥시크처럼 대학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헤드헌트 회사로 데려오고 메타에서 데려오고 오픈 AI에서도 심지어는 빼왔거든요. 이렇게 빼오다 보니까 또 우리 친구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우리 헤드헌트 회사들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 앞에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고 그러면서 빼가려고 하고 뭐 이러한 이 경쟁이 인력 경쟁이 너무 심한 것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충분히 지금 X.AI와 테슬라만으로도 AI 인력이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의 파워들 이런 것은 테슬라나 X.AI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수하는 쪽으로는 가진 않겠죠. 다만 메타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NPU 칩, 추론 전문 칩에 있는 패밀리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런 의향을 보인 것처럼 충분히 테슬라도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의 확대, 즉 여기에 필요한 칩을 실제는 도조 칩 같은 경우에 도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칩도 들어가 있고 테슬라가 여러 번 설계한 도조 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도조 칩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일종의 ASIC이라고 하죠.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설계하는 건 테슬라도 그런 칩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는 확장을 할 수 있어도 생성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오픈 AI하고 엔스로픽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엔스로픽은 이미 구글과 아마존의 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굳이 테슬라가 구매할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테슬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 이상 없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815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5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인데 도전은 아무래도 자동차의 모델 체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거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차량 매출이 이런 부분이 도전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결국은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 FSD를 허가를 받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좌우되어 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했던 1월 말에 했던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양치기 목동으로 부르는 거 알고 있다. 맨날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이렇게 거짓말만 치고 있는 거 아는데 미안하다. 그 얘기도 비판도 다 타당한데 이번에 진짜 늑대가 온다. 진짜 늑대가 온다. 그러면서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스트 주행을 시작하겠다. 근데 이건 여러분 연방 정부가 허가를 6월에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로봇 캡과 사이버 캡과 로봇 택시와 무감독으로 모델 Y나 모델 3 탑재해서 테스트를 하겠죠. 왜냐하면 연방 정부는 언제쯤 허가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점을 얘기를 한 건데 6월 달. 근데 저는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꽤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 2024년에 8월 8일 날 로봇데이 한다고 하다가 10월 10일로 연기했잖아요. 이런 두세 달 정도의 연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건 테슬라에게 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정부에서 넘버 2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또 슬슬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너무 막 나서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견제가 막 들어오고 뭐 해외 아까 말씀하신 EU라든가 이런저런 왜 자꾸 적을 만드니까 또 이 일론 머스크가 네. 정치적으로 뭔가 어려운 상황에 낙마를 할 상황 빠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모든 게 또 다 헝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건 정말 배팅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배팅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내가 판을 이겼다고 해도 두 번째 판에서는 좀 질 수 있는 거고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왜냐면은 이러한 배팅의 모든 결과가 끝나봐야 아는데 1차 배팅에서 성공한 거죠.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까요. 그리고 2차는 뭐 1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고문으로 참여를 했었죠. 근데 고문으로 참여하다가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때 같이 그만두거든요. 이번에는 도지라고 하는 사실 행정부의 하나의 우리 식으로 하면 장관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사실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만 명이 넘는 미국 공무원들의 인력 중에 50%를 해고하겠다. 엄청난 건데. 그러면 해고당하는 50%도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믿겠으며 그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리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 공무원들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죠. 그 중에 50%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결론이 네. 안 났으니까. 네,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또 몇 가지 이번에도 뭐 비리는 아니지만 USAID 그 세계 원조 기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연방 정부거든요. 여기는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례를 든 것이 뭡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의 성격을 수컷에서 암컷으로, 암컷에서 수컷으로 바꾸는 실험을 하는데 2천만 달러를 지원해줬다. 이것이 무슨 개발 원조냐?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과연 이 부처가 해야만 하는 정당한 부처의 업무였을까? 이게 무슨 우리 측으로 하면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뭐 또는 과기부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번에 이제 사례로 드러냈던 것처럼 예산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이 민주주의, 데모크러시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뷰로크러시에 살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면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잠재적 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머스크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딥시크를 만들었던 회사의 대표인 리양평이 설 연휴 때 이제 한국인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에서 환대했던 것만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추가적으로 보도를 보면은 리양평이 지금 살고 있는 회사가 있는 곳과 고향은 1,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 엄청 머네요. 근데 비행기를 보통 타고 가는데 중국 정부가 비행기 못 타게 한 거예요. 아, 혹시 사고 날까봐. 그리고 여기에서 1,700m를 차로 가는데 50명의 무장 경찰들이 호위해 줬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아주 국가적 인재군요, 이제. 네, 왜냐하면 얘가 다치면 안 되고 얘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 량원평이 다쳐서는 안 되는 거고 부상을 입어서도 안 되는 거고 혹시 테러에 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과시도 되죠. 홍보 효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당연하게 그런 잠재적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왜? 잠재적인 회사와 관련해서도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경향성을 띠게 되면 맞아. 테러에 대한 위험. 그렇죠. 예를 들면은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도 지난 선거 기간에도 그런 총을 맞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테슬라 주식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위험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이 머스크 리스크는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상상할 수 없고 스페이스 X는 상상할 수 없고 머스크의 리더십은 명확하게 먹히고 있다고 보고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이라고 보지만 이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코 낮은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